안녕하세요. 더치야 마이클 더치입니다. 요즘 올라오는 뉴 버전 사연 이야기 어때요? 괜찮합니까? 네. 제가 영상을 직접 이렇게 찍고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왔다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싫어갖고 공부 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편집 공부까지 하는 제 모습이 음, 낯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그 영상들을 다 찍고 편집까지 다 마무리한 완성본 딱 보면은 뭔가 이 뿌듯한 그 느낌이. 그럼 사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공포 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되 팔로미. 안녕하세요, 또치 오빠. 저는 옛날부터 여름마다 흉가 체험을 즐기던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또치아 마이코를 알게 돼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또치아 마이콜 때문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사연자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여장부라 불릴 정도로 겁도 없고 남자들보다 기도 세고 그래갖고 남자들을 이길 정도였거든. 그러다가 대학생 때 여러 명이서 흉가 체험을 처음으로 한번 가봤거든. 근데 그 처음 갔던 것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뒤로는 그 동호회 활동도 자주 하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혼자 흉가를 갈 때도 있었어.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그렇게 쭉 하다가 사연자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흉가 체험을 잘 가지 못했어. 그렇게 공포 영화나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던 중 우리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됐지. 그렇게 자주 보다가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알고 본 게 그 사연자가 사는 지역에 있는 흉가를 우리 또치아 마이콜이 왔단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영상에서만 보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왔다가 하니까 좀 신기하기만 했지. 안 그래도 그 흉가를 가보고 싶었는데 또치아 마이콜이 왔다가 하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에 찌든 사연자는 쉽게 마음처럼 안 돼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은 피곤해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자고, 그렇게 나날이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찌어찌 겨우 시간을 내갖고 쉬는 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지. 남자친구한테 흉가를 가자고 대뜸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흉가?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왜냐? 남자친구는 그런 데를 좀 가는 것도 꺼려하고 공포영화 같은 것도 잘 못 보는 그런 남자친구였거든. 사연자가 계속 가자고 꼬시고 해도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사연자가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나 외박 할 거니까 같이 가자 이 말에 남자친구가 숑 가본 거지. 응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흉가를 가게 됐어. 사연자랑 남자친구는 집으로 가서 후레쉬만 챙겨서 곧장 흉가로 바로 갔지. 흉가를 가는 길에 사연자는 이때껏 흉가를 가면서 이런 현상을 느껴보지를 못했거든. 또치아 마이콜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길 바라면서 들뜬 마음으로 흉가로 갔어.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페모텔. 페모텔 입구에서 남자친구는 아까침하고 틀리게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나 이번 주에 외박 안 한다 라고 말을 한 게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는 사연자를 따라서 페모텔로 들어갔어. 그렇게 남자친구와 출입구를 살펴봤어. 그곳은 또치아 마이콜에서 봤던 것처럼 겉 분위기도 정말 으스스하고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건물 밖에 있어도 곰팡이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을 했어. 그렇게 출입문을 통해서 폐 모텔로 들어왔어. 1층부터 분위기는 건물 밖이랑 틀리게 공기도 엄청 싸늘하고 그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렸어. 뒤에서 뭔가가 잡아당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이제까지 다녀본 흉가랑 뭔가가 틀렸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무서웠는지 사연자의 옷깃을 잡고 따라왔어. 사연자는 후레쉬로 이리저리 비추면서 1층을 둘러보기 시작했지. 또 지하 마이콜 영상도 한번 봤기에 그 폐모텔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단 말이야. 1층을 다 둘러보고 2층으로 가기 위해서 계단 쪽으로 갔는데 1층 옆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그냥 지나치려다가 지하실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 지하실은 물이 절반 정도 잠겨 있었던 거예요. 금방이라도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 하지만 사연자의 생각과 달리 그 지하실엔 아무것도 나타나진 않았어. 그렇게 지하실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위에서 발소리 안 들리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는 오빠는 얼마나 쫄았으면 환청이 들리냐 라고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갔어. 사연자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었거든. 그런데 정말 2층에 가까워질수록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처럼 뚜벅뚜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남자친구도 같이 들었기에 남자친구가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자고 사연자한테 얘기를 했어. 사연자는 궁금하니까 뭔지 확인이라도 하고 나가자. 그렇게 남자친구를 끌고 2층에 도착을 했지. 그런데 2층에 도착하고 복도를 살며시 이렇게 봤는데 복도는 조용한 거요. 사연자는 본인들과 같이 누군가가 흉가 체험을 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기에 사연자가 저희도 흉가 체험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한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2층 방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살펴봤어. 1층과 마찬가지로 2층 방 분위기도 정말 쎄했지. 방마다 곰팡이에 먼지에 너무 더럽고 어찌 이런 곳에서 방송을 했지,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끝방까지 다 둘러보고 다시 계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끝방 쪽에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사연자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너무나 놀랬지. 바람 때문에 뭐가 떨어져서 그런 거라면 남자친구를 겨우겨우 달랬어. 그렇게 끝방 쪽으로 다시 궁금해가지고 서서히 다가갔지. 거의 끝방쯤에 왔을 때쯤 다시 계단 쪽 첫 번째 방에서 땡그랑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연자와 남자친구는 뒤돌아서 깜짝 놀라서 첫 번째 방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첫 번째 방 쪽으로 거의 도착할 때쯤 또다시 반대편 끝방에서 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어. 남자친구한테 첫 번째 방에 있으라고 한 뒤에 사연자가 끝방으로 그냥 혼자 갔어. 그렇게 끝방 쪽으로 걸어가며 여기저기 방을 둘러보며 갔었지. 왜냐? 혹시나 누군가가 거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방을 둘러봤어. 끝방에 다 왔을 때쯤 남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연자는 허겁지겁 남자친구한테 막 달려가서,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 귀신을 봤어, 이런 말을 하면서 온 몸을 엄청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사연자도 조금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어. 남자친구가 가리키는 방을 봤고 그 방은 아주 작은 방이었어.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작은 방이었거든. 그래도 남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연자는 그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당연히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그 방을 둘러보고 나오려는 그 순간에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리는 여자 음성이 들렸지. 너 죽일래. 그때 사연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남자친구를 이끌고 들어왔던 입구로 향하는데 또다시 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가지 마.
갑작스런 일에 놀라서 처음 들어왔던 입구를 어디인지도 모르고 서로 미친 듯이 입구를 찾아다녔어.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왔던 방향을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렇게 겨우 찾아낸 출입문을 통해서 폐 모텔을 탈출하게 됐지. 그런데 빠져나오면서도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워졌고 있는 힘껏 도망쳐서 집으로 왔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사연자와 남자친구는 겨우 숨을 돌리고, 사연자는 남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거야. 괜히 폐모텔에 가자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 다음 날이 되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별일 없었냐고. 사연자와 똑같이 밤새 잠 한숨 못 잤다는 거야. 그렇게 몇 날 며칠 사연자와 남자친구는 밤에 잠을 자질 못했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지.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하네요. 사연자는 끝으로 이런 말을 했어. 그런 일이 있고 그 후로 저도 흉가를 가지 않고 또치암 아이콜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앞으로 그런 거 가자고 안 할 테니 연락 좀 봐줘. 내 연락 왜 이렇게 자주 씹어? 자꾸 그러면 앞으로 나 외박 안 한다 라고 말을 남겼네요. 끝에 말에 나 외박 안 한다 이 말 뭔가 크게 한 방 날린 것 같네요. 남자친구분 설마 귀신보다 외박 안 한단 말이 더 무서운 건 아니죠? 두 분 오래오래 이쁜 사랑 이뤄가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